오늘은 독도보다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해상 영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우리의 해양 영토 제7광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엔과 미국 탐사기관에 따르면 7광구는 세계 최대의 가스전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을 일본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영상은 KBS 홍사훈 기사가 취재한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합니다. 제7광구 문제를 10년 넘게 추적해온 홍사훈 기자께 경위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제7광구는 한반도에서 출발하여 제주도 남쪽에 있는 얕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보다 일본 오키나와에 더 가까운 구역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규모랍니다. 제7광구 문진수 제7광구 문진수 새털구름 하늘 높이 몽실 떠가듯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산유국의 꿈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대륙붕 7광구를 우리나라 영토로 선언한 것이죠. 지금 들은 노래는 1980년에 히트한 그 시대의 아이돌 정난이의 제7광구입니다. 2011년에는 영화 7광구도 제작되었죠. 제가 좋아하는 대배우 안성기와 하지원, 오지호가 출연했죠.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시 추선, 이클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영화죠. 안타깝게 흥행에는 실패했었죠. 7광구의 지도를 다시 볼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마라도입니다. 이어도는 마라도 남쪽 149km 거리에 있는 암초입니다. 파도가 심하게 칠 때만 보이는 전설 속의 섬이었죠. 암초 위에 과학기지를 세운 것이죠. 7광구는 그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 먼 곳에 오키나와 바로 위에 우리나라 면적의 80%에 달하는 넓은 땅이 있다면 믿어지나요? 7광구는 아시아의 페르시아라 불립니다. 2004년 발표된 미국 윌슨 연구소는 7광구를 탐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이고 원유 매장량은 사우디의 38%, 미국의 4.5배에 달합니다. 금액으로는 5,600조 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7광구를 둘러싸고 한 중, 일 3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중국, 일본이 주장하는 방공식별구역에 따르면 7광구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래서 4광구 역시 중국과 영토 다툼이 치열하죠.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대륙붕 영유권에 대한 해양법인 자연연장설에 따라 7광구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합니다. 박정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1982년 해양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7광구의 90%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1974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협정을 맺습니다. 개발은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죠. 이 조약은 1978년 발효되어 2028년 종료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1986년 탐사를 중단하고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합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몇 군데 시험적으로 시추를 하여 가스가 발견되었으니 일본의 저희가 의심스럽죠. 최근 말썽이 생긴 것은 중국이 7광구 인근에서 가스를 채굴하여 송유관으로 본토로 운송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7광구에서 천연가스나 원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은 서둘러 중국에게 그 지역을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합니다. 7광구 경제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석유나 가스는 근처에서 뽑아내면 그쪽으로 빨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이 낮아지니까요. 서둘지 않으면 7광구의 석유 자원을 중국에게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7광구 관련 영유권 분쟁을 연대별로 살펴보죠.
1970년 대한민국이 칠광구에 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합니다. 당시 국제법은 자연 연장설에 따라 대륙붕 영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것이죠. 칠광구는 한국에서 먼 곳이지만 대륙붕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이어지죠. 이때만 해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죠. 거리는 가깝지만 오키나와와 칠광구 사이에는 8,000m 깊이의 오키나와 해구가 있습니다. 일본은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탐사와 시추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일본이 제공하고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자고요. 1970년 당시 우리는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 경제 개발을 하던 때죠. 시추 기술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서름이죠. 2020년대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정부는 수출 100억 불만 달성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홍보할 때였죠. 문제는 1982년 대륙붕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륙붕 경계를 인접국 간 중간 수역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따르면 칠광구의 90%가 일본에 귀속됩니다. 일본은 1986년 탐사를 중단하고 철수합니다. 조약이 종료되는 2029년부터 변경된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할 속셈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칠광구는 욕심나는 곳이죠. 대륙붕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빈발하자 유엔은 1999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분쟁 당사국들에게 2009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초 대대적인 지질조사에 착수하여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교부는 제출 시한인 2009년 5월 8페이지의 약식 보고서만 제출합니다. 약식 보고서는 저개발국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아직도 미국, 일본의 사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무역 보복을 선언했을 때 언론과 보수정당, 외교관들의 행태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국제법상 불리하다. 일본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굳이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다. 덮어두면 아무도 모른다. 괜히 잘못되면 우리만 덤태기 쓴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여 약식 보고서나마 제출했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KBS 홍사훈 기자가 외교관들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전 국민이 격분했죠.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라고. 외교부는 여론에 밀려 유엔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칠광구 개발을 재개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측 개발 사업자는 석유공사로 지정하고 만약 일본의 개발 주체로 나설 만한 기업이 없을 경우 한국이 탐사 비용을 모두 내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동안 답신이 없다가 계속 무시할 명분이 없었는지 2020년 7월 한일 공동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자는 형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장 만나자고 했으나 일본 측은 팬데믹을 이유로 대면회담을 회피했죠. 외교부는 화상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이토록 무거운 주제를 화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계속 미루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회담이 열리든 아니든 계속 명분을 쌓아야 했습니다. 2028년 이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더라도 우리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미적거리면 칠광구를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칠광구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한일 정상회담의 아젠다로 올려야 합니다.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칠광구 문제를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합니다. 일본의 치졸한 모습을 폭로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칠광구는 독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토를 앉아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5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냥 내줄 수는 없죠. 국제법 때문에 재판에서 진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이를 악물고 싸워야죠. 일본과 축구할 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싸우는 선수들처럼요. 또 대한민국 수출입물류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죠. 칠광구는 지키기 위해 강력한 해군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8년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대처가 늦을수록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어차피 과거에 조약이 있으니 50-50으로 나눌 수밖에 없겠지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군사적 충돌까지 각오하고 칠광구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솔직히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까? 최근 유엔에서 보여준 일본에 대한 비굴한 외교 행태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팀의 마인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믿을 수밖에 없네요. 우선 칠광구 문제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칠광구 개발로 선진국 대한민국을 꿈. 대한민국 만세.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